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눈, 코, 입, 표정이 없어도 뒷모습은 솔직합니다. 뒷모습에는 참아내고 견뎌내면서 쌓아올린 수많은 시간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작 찬찬히 봐주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누군가의 안부가 궁금하다면 한 번쯤 그 사람의 뒷모습을 유심히 바라보시면 어떨까요? 당신의 뒷모습이 남긴 무수한 이야기를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정두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정두리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던 보험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가 지인에게 보험 설계사 여성분을 소개받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세심하게 신경 써주는 모습에 호감을 느꼈습니다. 그 이후로도 몇 번 더 그 보험일로 만나다가 이 여성분도 저처럼 이혼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교제를 신청했고 그러다가 같이 살게 됐습니다. 저와 그녀 모두 한 번씩 결혼에 실패한 경험이 있다 보니 결혼식이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부부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사업차 해외로 장기간 출장을 가야 했습니다. 성년이 된 아들에게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 관리를 맡겼고 해외에서 번 돈은 그녀에게 직접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으로부터 그녀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급히 귀국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집을 나간 지 오래된 상태였습니다. 수소문 끝에 이사한 집을 찾아갔는데 그녀는 저를 차갑게 대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그동안 보내준 돈을 내놓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쓰라고 줄 때는 언제고 이미 다 쓴 돈을 달라고 하냐면서 줄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실 저는 보험사 직원인 그녀를 위해 보험 실적도 올려주고 재산 관리도 하려고 돈을 보낸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다 쓰고 없다니 당황스러웠고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를 상대로 사실혼 파탄에 의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돈을 받아낼 다른 방법은 없나요? 그녀도 잃고 돈도 잃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무력감을 느낍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실혼 관계였던 상대방에게 배신을 당한 남편분의 사연이었습니다. 믿고 돈을 맡겼는데 배신당할 줄 알았으면 절대 그러지 않으셨겠죠? 네, 사실혼 관계의 아내가 보험 설계사라서 실적을 올려줄 목적이셨던 것 같은데 큰 상처를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상황에서 사연자분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는 걸까요? 네, 만약 사연자분과 상대방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면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실혼 당사자도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합니다. 이때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절차나 내용은 이혼을 하면서 하는 재산분할의 경우와 대부분 같습니다. 네. 그런데 사연자분의 경우 상대방과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고 둘 다 재혼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법률혼의 경우라면 소외 기러기 아빠라는 명칭으로 오랫동안 떨어져 지내시더라도 혼인관계를 인정받는 것에 무리가 없으나 사연자분은 법률혼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태로 동거를 하던 중 해외로 사업차 오랫동안 나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가 쉽사리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한 경우를 법률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사실혼이라고 하는데 법률혼의 경우에는 큰 문제는 없지만 사실혼의 경우는 이제 입증이 돼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더라도 사실혼 관계가 파탄된 후 2년을 경과한 경우 재산분할 청구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의 파탄 시점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사연자의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연자가 상대방에 보내준
돈의 규모와 현재 사연자가 가진 재산의 규모, 상대방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의 규모, 각자의 기여도 등도 사실혼 파탄으로 인한 재산 분할을 청구할 실익이 있을지에 대해서 고려해 볼 요소입니다. 네, 그러면 사연자분의 부동산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라고 했을 때 사실혼 파탄에 따른 재산 분할의 기준시는 언제일까요? 네, 우리 법원은 재판상 이혼의 경우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시점을 사실심 변론 종결시로 보는데 사실혼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률론의 경우 사실심 변론 종결시라고 하는 거는 재판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혼은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 사실혼 끝났다. 그 시점이 기준이 되는 걸까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사안에서는 이제 사연만으로는 좀 불분명하긴 한데요. 네. 사실혼의 경우 일방적인 해소 통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연자분이나 상대방이 서로에게 사실혼을 해소하겠다는 통보를 한 경우라면 그 시점이 재산 분할의 기준 시점이 될 수 있고 만약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좀 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사연자분이 이제 사실혼이 인정이 돼야 재산 분할도 이제 검토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혼이 인정되려면 어떤 걸 입증해야 할까요? 네, 사실혼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회관념상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 공동 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됩니다. 사연자분 같은 경우 해외에 오랫동안 나가 있는 상황에서 사연자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상대방의 주소지와 동일하게 되어 있었거나 네. 해외로 주기적으로 서로 왕래하였거나 각 자녀들이 서로를 부르는 호칭이나 각자의 가족에게 소개를 시켜주고 왕래를 하는 등 예를 들면 각자의 친인척의 결혼식, 자녀들의 결혼식, 아니면은 장례식 등에서의 역할을 충분히 입증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연자분이 이제 구제를 받거나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걸까요? 네, 아마 한 가지 방법을 강구해보자면 사연자분은 상대방이 보험회사 직원으로 왕래를 시작했고 통화 녹음이나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보험에 가입해달라는 취지나 돈을 잘 관리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횡령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시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에 더불어서 민사소송으로 횡령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고려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을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로 하는 경우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이라는 소멸시효도 고려하셔야 됩니다. 또한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이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사연자분이 상대방과 사실혼 관계였다라는 부분이 인정이 되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지만요. 결혼식 없이 동거만 한 경우라고 하면 사실혼 인정이 어려울 수 있고 설사 사실혼이 인정된다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청구는 2년 안에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혼 파탄 시 재산 분할의 기준은 사실혼 해소일이고요. 일방적인 해소 통보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사실혼은 파탄된 걸로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혼 인정받으려면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이제 필요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 하셔야 되고요. 사연자분 만약에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험 관련 통화나 메시지 등을 통해서 횡령죄 등으로 형사 고소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하는 거 조언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정두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에 글 남겨주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에 따로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어디서도 말하지 못했던 당신의 고민 지금 해결해드립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요즘 산모들에게 산후조리원에 2주간 입소하는 건 당연한 일이 됐죠. 그런데 이용요금을 보면 지역 격차가 있다고 합니다. 서울 시내의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이 다른 지역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서울시가 시내 전체 민간 산후조리원 11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산후조리원을 2주간 이용했을 때 서울의 일반 병실 평균은 478만 원, 특실 평균은 764만 원입니다. 전국 대비 일반실은 38%, 특실은 51% 정도 비싸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민간 산후조리원 110곳 모두 유료 부가 서비스를 제공 중이었지만 비용을 정확하게 제시한 업체는 35%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산후조리원이 직접 또는 협력업체를 통해서 유료 부가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모자보건법 제15조의 16에 따라서 관련 정보를 누리집 등을 통해서 공개해야 하고요. 위반 시에는 보건복지부는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보건복지부에 지도감독을 요청하고 산후조리원 제공 서비스와 이용 요금을 시 누리집 등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크리스토퍼 크로스의 세일링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